어바웃 어스라는 페이지를 마케팅팀과 UX 같이 꾸려나가는 페이지라면 FAQ는 CX팀과 UX팀이 같이 꾸려나갈 수 있는 페이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용님 최근에 CX 네. 강의 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제가 최근에 CX 입문자 강의를 했었는데요. CX 신입분들 볼 기회가 많았어요. CS로 시작해서 CX로 커리어 디벨로핑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애초부터 CX로 커리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가장 큰 고민이 CX 팀으로서 어떤 일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한 부분이에요. CX 팀이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일 중에 대표적으로 CS 매뉴얼과 FAQ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지 1, 2편에 나눠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FAQ와 CS 매뉴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먼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공통점은 두 문서 모두 누군가한테 가이드를 제공해주는 문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항과 주제가 겹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두 문서 모두 읽는 사람이 셀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진 문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CS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직원 대상으로 만들어진 문서인 반면에 FAQ는 주로 고객 대상으로 만들어진 문서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용도의 문서라는 전제 하에 만들어지는 게 기본 값이고요. 그리고 FAQ보다 매뉴얼이 커버리지가 더 넓고 깊이가 더 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같은 환불 정책 같은 경우에도 FAQ는 기본적인 환불 정책을 이제 공개하는 반면에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플랜 B, C까지 염두해가지고 고객이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환불 정책을 다르게 가져갈지까지 정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FAQ는 무엇인지 장점은 어떤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FAQ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FAQ는 자주 묻는 질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FAQ로도 사용할 때가 그냥 자주 묻는 질문으로 통용되기도 해요. 저희가 기존에 영상 만든 것 중에 KPI 세팅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셀프 서비스로 고객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요즘에는 CS의 방향성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에요. FAQ는 대표적으로 고객이 셀프 서비스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고객의 입장에서도 서비스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고 브랜드 입장에서도 CS 리소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적인 부분이에요. 최근의 통계치로 살펴보면 69% 거의 70% 육박하는 고객들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 고객센터에 먼저 문의를 하기보다는 본인이 먼저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브랜드는 FAQ가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메뉴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FAQ랑 Q&A를 비교를 해드리자면 Q&A는 고객이 질문하면 답변을 해주시는 거라서 CS 응대와 가깝다면 FAQ는 셀프 서비스에 가까운 기능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Q&A는 줄어드는 추세이고 FAQ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FAQ만 잘 설정을 해주면 네. 확실히 CS팀의 업무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신뢰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세 페이지와 같은 내용이 FAQ에 적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FAQ에 적혀있는 내용이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이라고 고객분들이 인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FAQ를 잘 활용할수록 고객분들한테 신뢰를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FAQ의 장점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거는 많은 CX팀이 생각지 못하셨을 장점이에요. 바로 SEO, 즉 키워드 검색 광고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아져요. FAQ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환불이나 배송 같은 거는 키워드 검색에 그 영향력을 끼치기는 어렵겠지만 그 외에 제품 설명이라든지 브랜드 설명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잘만 세팅을 해놓으면 FAQ 덕분에라도 웹사이트가 고객에게 노출될 확률도 높아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케팅팀한테도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FAQ의 장점이 있는데 이걸 CX팀에서 설계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저희가 두 가지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CX팀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UX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CX팀이 이 UX로도 자연스럽게 입문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About Us라는 페이지를 마케팅팀과 UX 같이 꾸려나가는 페이지라면 FAQ는 CX팀과 UX팀이 같이 꾸려나갈 수 있는 페이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케팅팀이 About Us를 어떤 톤앤맨으로 가져왔는지를 보면서 FAQ 페이지도 만들어 간다면 UX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조금 더 기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VOC의 전체 흐름을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곧 설명해 드리겠지만 FAQ를 세팅을 할 때는 기존 그 고객들이 여쭤봤던 질문들을 쭉 한번 보고 그걸 토대로 응대 방식도 한번 표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VOC의 전체 흐름을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FAQ야말로 고객과 브랜드 간에 기본적으로 설계한 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 소통을 할 때도 FAQ가 있는 걸 기반으로 고객 응대를 하는 거랑 FAQ가 없는 채로 고객 응대를 하는 게 고객의 이해도에서 측면에서든 아니면 응대 방식에서든 굉장히 다를 수가 밖에 없거든요. 고객 응대 차원에서도 좋고 VOC를 한번 우리 팀에서 검토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면 FAQ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세팅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FAQ의 그 세팅 단계를 총 7가지로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부터 조금 주의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인입된 CS 티켓 건수를 쭉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을 수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브랜드는 초창기 브랜드라 아직 티켓이 없어요 하는 브랜드이거나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CX팀으로 입사를 했는데 기존 히스토리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브랜드의 FAQ, 레퍼런스를 수집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FAQ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고 여기다가 조금 우리 브랜드만의 특별함을 가미하고 싶으면 추가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는 게 하나가 리뷰를 확인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우리 상품을 구매할 만한 고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커뮤니티에서 우리 상품에 대해서 혹은 경쟁사의 상품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보는 것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메인 데이터가 될 수는 없고 CX팀의 크리에이티브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브랜드가 러닝 제품을 판매하는 브랜드다 하면은 러닝 동호회 커뮤니티 같은 데서 뭐 러닝 슈즈는 이러이러하다 이런 거 어디서 구매해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 중에 우리 브랜드에서 활용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하나씩 수집해 놓은 다음에 FAQ에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드와의 연관성, 고객의 필요성, 그리고 구매 전환의 기회로서의 문항으로 구체화하셔가지고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상세 페이지뿐만 아니라 FAQ를 통해서도 구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 FAQ가 있다면 구매를 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두시는 것도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바로 카테고라이징인데요. FAQ 페이지를 보면은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몇십 개인데 카테고라이징이 하나도 안 된 채로 나열이 된 FAQ 페이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놓는 게 고객들 입장에서 편리하거든요. 카테고라이징 할 때 중요한 점은 첫 번째로는 카테고리는 5개 이내로 해두시되 거기에 소분류를 조금 더 해두시는 방향성이 좋고 그리고 중요한 질문은 있는데 그 주제는 하나밖에 질문이 없다 하는 거는 모아가지고 기타 처리를 해두시는 게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톤앤매너 정하기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UX 라이팅의 영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CX 매니저 분들이 요즘에는 글이나 텍스트도 잘 써야 되는 이게 능력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톤앤매너를 그 회사 브랜딩과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질문란은 고객이 말투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답변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 CX팀이 톤앤매너로 통일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5번째 단계로는 아까 잠깐 언급된 부분인데 구매 전환이나 브랜드 참여를 유도하는 링크를 심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FAQ를 정보성으로 만들긴 하지만 여전히 고객을 설득해야 되는 역할도 가지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URL이라든지 우리 브랜드 SNS 링크라든지 이런 거를 그 답변의 말미에다가 달아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디테일을 들어가자면 그 구글 애널리틱스에 UTM이라는 링크가 있어요.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달아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UTM이라는 거는 같은 링크라고 하더라도 이 링크를 클릭하신 고객분들은 무조건 그 FAQ를 클릭해가지고 넘어가신 고객들이라는 게 집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UTM을 모르시는 분들은 구글에 UTM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오거든요. 마케팅 팀에서는 분명히 UTM을 알고 계실 거예요. UTM을 마케팅 팀이든 아니면 직접 따와서 그걸로 FAQ에다가 달아 놓는다면 FAQ를 통해서도 이렇게 많은 고객들이 SNS에 유입이 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고, 혹은 이 UTM을 한 명도 클릭하지 않네 하면은 높은 가능성으로 그 질문을 많은 분들이 안 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브랜드가 계속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려면은 트래킹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링크를 UTM으로 달아주시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는 앞서 말했듯이 FAQ를 검색 광고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케팅 팀이랑도 윈윈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막연하게 과식적 마케팅 팀이 어떤 단어를 많이 쓰지 하고 살펴보고 그 FAQ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케팅 팀에게 요즘에 SEO 하실 때 키워드 어떤 거 많이 쓰시냐, 주요 키워드를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활용해서 FAQ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그걸 전달받으신 다음에 그 단어를 활용해서 FAQ를 만들어 보는 것도 마케팅 팀한테도 좋은 것 같고요. 마케팅 팀과 같은 단어를 쓰면서 그 FAQ 페이지를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브랜딩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통일된 고객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마케팅 팀에서 SEO로 사용하시는 키워드 엑셀 파일 같은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요청해 주시면 CX 매니저로 성장하기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회사 내 입지도 쌓기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요청해서 배운다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특히 신입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7번째 단계인데요. FAQ 업데이트에 관한 내용이에요. FAQ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메뉴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만들어 오면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얼마 주기로 해야 되냐라는 게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조금이라도 바꾼다는 마음으로 업데이트를 고려해 주시면 좋고, 특정 이슈가 중요하게 갑자기 도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고객님이 특정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질문이 너무 많은 분들이 이미 기다리셨던 것 같은 거는 바로 업데이트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혹은 어떤 서비스가 새로 런칭이 됐다 하면은 그건 추가해야 되는 이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FAQ를 잘 활용하고 있는 업체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어떤 업체였죠? 현대자동차의 캐스퍼를 사례로 찾아봤어요. 저희가 브랜드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보는 편이고, 근데 최근에 친구가 캐스퍼를 구매하고 싶어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실 만한 사례로 찾아와 봤어요. 네, 인터넷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FAQ가 고객 경험이나 구매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FAQ의 특징이라든지 설계하는 방법에 맞춰서 현대자동차가 일을 잘했나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카테고라이징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5개로 딱 되어 있고 대분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클릭하면 소분류로 또 분류가 되어 있어서 고객 입장에서 특정 질문을 찾기 유용하게 되어 있고 직관적이었어요. 그리고 질문 수가 적은 카테고리는 기타로 분류해가지고 소카테고리로 명확하게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질문과 답변이 굉장히 명확했어요. 어떤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 카카오톡 CS 매뉴얼처럼 카카오톡 화면을 여러 단계로 만들어가지고 이미지까지 활용해서 FAQ를 만들어놨더라고요. FAQ를 단순한 원페이지로 만드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데 캐스퍼 같은 경우는 이미지까지 활용해서 만든 걸 보니까 정성스럽다고 느껴졌고, FAQ 페이지가 많은 고객들한테 활용되겠다라는 인상이 들어가지고 좋았던 점이에요. 현대자동차 하면 대기업이잖아요. 네. 대기업에 맞는 톤 앤 매너를 지키면서 FAQ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브랜딩이 고객 친화적인 브랜드냐 아니면 신뢰 기반으로 해야 되는 브랜드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자동차는 아무래도 큰 돈을 쓰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신뢰 기반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FAQ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점은 FAQ를 눌러봤을 때 질문과 답변이 같은 크기와 볼 주체와 같은 폰트를 이용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질문이었나 답변이었냐가 구분은 안 돼서 가운데 선 하나 넣어줬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FAQ의 장점이라든지 어떻게 세팅할지를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2편에서 CS 매뉴얼의 장점과 어떻게 설계할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2편으로 넘어가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